항상 뻥스펙을 자랑하던 중국이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을 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차세대 구축함이 중국의 최신함을 상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한창 전력화를 진행 중인 055형 난창급 구축함의 성능이 2028년 첫 건조될 대한민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를 압도한다는 것인데요. 또 성능뿐 아니라 수적인 우위 역시 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해군은 우리 해군을 상대로 단순히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질적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르면 내년 2월 완공될 중국의 10만 톤급 항공모함 003형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 항공모함을 시작으로 10만 톤급 정규 항모를 연달아 건조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해군력 격차가 심화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함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뻥스펙으로 자랑만 하던 중국의 떨어지는 기술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055형 난창급이 KDDX보다 덩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덩치가 크다고 성능이 꼭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폐품이 중국산 군함의 실체인데요. 그러나 일반인이 이런 사실을 알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차세대 군함 055형 구축함과 한국의 미래 군함 KDDX의 성능 격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해마다 수십만 톤 규모의 군함을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10만 톤 정도이던 중국의 군함 건조 톤수는 2010년대 중반에 40만 톤을 넘어서며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지금도 매 수십만 톤의 군함이 새로 진수되어 중국 해군에 합류 중입니다. 그중 가장 크고 강력한 군함이 바로 055형 난창급 구축함입니다. 중국어로 렌하이급이라고 하는데 만재 배수량이 1만 3천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구축함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래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이 055형 구축함을 순양함으로 분류합니다. 전장 180m, 선폭 20m의 만재 13,000톤이며 112셀의 자국산 수직발사관에 최대 사거리가 무려 540km에 달하는 YJ-18 초음속 함대함 순항미사일과 YU-8 대전미사일, 사거리 150km의 HAQ-9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을 장비합니다. 미 국방부는 마크 41 수직발사관보다 큰 중국제 수직발사관의 크기를 고려할 때 055형 수직발사관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 활강체를 탄두로 사용하는 대함탄도미사일 ASBM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장 스펙만 따진다면 현재 동북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함을 압도할 만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아시아 최강의 군함은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아니라 중국의 055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아시아 최강의 군함으로 불리던 군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KD3 세종대왕급이었습니다. KD3 세종대왕급은 전장 166m, 폭 21m의 경하 7,600톤, 만재 1,600톤인 국군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스파이-1D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비한 명실상부한 이지스함이자 128셀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괴물 구축함입니다. IISS에서는 우리 세종대왕급 역시 구축함이 아니라 그 윗급인 순양함으로 분류하는데요. 055형과 일본의 차세대 구축함인 마야급이 건조되기 전까지 세종대왕함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강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군함이 소국인 대한민국의 군함만도 못하다며 한탄했고 세종대왕급보다 크고 강력한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비해 열등한 조선건조 능력과 부족한 레이더 기술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군함 건조에 퍼부었음에도 쉽게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스펙으로 한국을 압도할 만한 055형이 나왔으니 중국인들의 콧대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055형으로 말 같지도 않은 허풍을 떨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구축함인 KDDX보다 중국의 055형이 더 우수하다는 망발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들은 경하 톤수가 7,000톤에 미치지도 못하는 KDDX는 055형과의 1대1 대결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으며 모든 면에서 055형에 비해 열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만에 불과합니다.
현재 중국은 말 그대로 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050만 하더라도 작년 8월까지 무려 8척이 건조됐으며 앞으로도 12척을 더 건조해 총 20척 체제를 완비할 예정인데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급 배치2를 20척 건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급격한 전력 팽창에 압도된 이들이 향후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엄청난 전력 확장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중국 조선업을 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발악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업계는 붕괴 직전입니다. 연달은 선박사고와 결함으로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산 LNG선 고장 사건입니다. 해외 한 업체가 구입한 중국산 신형 LNG선이 도입 2년 만에 선체 결함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중국의 많은 수리공들이 몇 달이나 달려들었음에도 결국 배를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배도 못 고친 주제에 수리비로 선박 구입비보다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에서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들은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향후 수리비로 덤태기를 쓸 게 뻔한 중국산 배를 사느니 차라리 오래 써도 문제가 없고 가격도 성능에 비하면 그리 비싸지 않은 한국산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현재 조선시장은 한국이 거의 완전히 독점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덤핑 공세로 우리 조선업계와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중국 조선소들은 일감이 끊기면서 순식간에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파산 직전 상황에 몰리면서 중국 조선산업에 근무하는 수십만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해군의 신형함 수십 척을 발주해 조선소들에게 일감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 결과 054형 장카이급, 055형 난창급, 056형 장웨이급, 075형 강습상륙함과 003형 항공모함 등 각종 군함들이 일시에 건조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선택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어차피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 해군력을 육성하려 했으니 자국의 조선업체들을 살리면서 전력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검증 없이 군함을 찍어내다 보니 치명적인 문제가 가득한 불량 군함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환태평양 군사훈련인 림팩에 참가한 중국의 052C형이 미사일 불발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명중률이 불과 30%의 처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 망신을 서력하고자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052D형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견된 052형 구축함이 기관 고장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망신을 서력하려다 더 심한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초도함을 건조한 후 여러 문제를 점검한 뒤 후속함을 건조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함선은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한 뒤 안정적으로 군함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배를 쏟아내다 보니 문제가 속출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비 자체의 성능도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055형이 사용하는 함대방공용 레이더는 346형 A4 레이더 드래곤 I입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우리 세종대왕급이 사용하는 스파이 1D 레이더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346형을 개조한 대형 레이더를 사용해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중국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346형은 송수진 모듈이 집적된 레이더 본체 무게만 16톤이 넘는 초대형 레이더입니다. 이는 비슷한 성능으로 여겨지는 스파이 1D보다 2배 이상 무거운 무게입니다. 즉 개별 소재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무겁고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피 역시 크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커서 대형 군함이 아니라면 장착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055형에 탑재한 개량형의 경우 순행식을 채택하고 40%가량 면적을 넓혔기 때문에 더 무거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한다는 055형은 덩치만 한국을 압도할 뿐이지 실체는 성능 부족으로 크기를 키운 깡통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 중국이 무시하던 우리의 국산 군함 KDDX는 055형과 비교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세심하게 설계된 역작입니다. 직각식 선체와 스텔스형 선체,
통합 마스트 등을 채택해 레이더 피탐지율을 극도로 낮췄고 통합 마스트에 우수한 국산 레이더를 장착해 대탄도탄 요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지라갈륨 소재를 다이아몬드에 증착하는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초고 성능 A사 레이더를 채택해 스파이1D 레이더보다 소자가 적음에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레이더와는 그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진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심하면 기관 고장이 일어나는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미국산 엔진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을 포함한 각종 선박 및 항공 엔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마덱스에서는 KDDX에 사용할 완전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전기 추진 체계는 엔진을 전기 모터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만 사용하고 전기 모터에서 만든 전기로 선박을 운영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소음 감소와 가속력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기존 추진 체계 대비 선박의 예비 전력량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현대군함의 필수 요건인 스텔스성과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안성맞춤인 추진체계라 할만합니다. 이를 통해 050의 레일건이나 초강력 레이저포를 탑재하겠다는 중국의 망상과 달리 한국은 진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050 구축함에 레일건을 달 것이라 호언하는 중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망상과 달리 통합전기 추진체계 IEP를 탑재한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주멀트조차 포신의 짧은 수명과 높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레일건 탑재를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코게그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050이 레일건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그들의 망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확보한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구축함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